2022년 7월 13일 오늘 시장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재생 속도를 1.5배로 변경하셔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코스닥은 1% 넘게 1.65% 상승했지만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약한 상승 정도로 마감을 해줬습니다. 그래도 전일 미국 시장의 결과에 비해서는 선방했다고 생각되고, 악재가 이제 더 이상 지금 최근까지 그랬던 거와 다르게 악재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반영되기보다는 좀 버텨주는 모습이 계속해서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차트상으로 보면 역시 여기 지지권역을 급작스럽게 깨고 내려갈 것 같아 보이진 않고, 이렇게 급하게 한 차례 내려와 준 이후에 여기서 박스권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동안은 제가 예상하고 있다시피 이 부근에서 상당 기간 동안 박스권으로 움직여주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코스닥도 보면은 지난 월요일날 여기 내려왔다가 급락 나오고 한 차례 반등 나와줬던 그 고점을 찍고서 어제 적지 않은 폭의 하락이 나와줬지만 오늘 다시 되돌림이 나와주면서 역시 이렇게 쉽게 더 이상은 무너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설사 여기서 이 정도 내려간다 하더라도 역시 이전 저점이었던 이곳을 과격하게 뚫고 내려갈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당분간 변동성인 움직임이 예상됨에 따라서 저점에서 용기 내서 신규 진입을 하신 분들이라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때 짧게 이익을 실현하는 방법이 더 좋은 수익률 제고에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개별주로 넘어가겠습니다. 넵튠입니다. 게임 회사이고 넵튠의 자회사 님블뉴런이 개발한 게임 이터널 리턴이라는 게임이 중국 판호를 발급받았다는 소식으로 상한가를 가져왔습니다. 한국 게임이 이제 중국에서 판호가 그동안에 거의 받지 못했었는데 이제 판호가 열린다고 해서 우리나라 게임이 과거처럼 그렇게 중국에서 크게 돌풍을 일으키거나 큰 상승을 가져올까 싶은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판호가 막혀 있었던 상황에 비추어 보면 분명히 좋은 시그널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임주도 그동안에 많이 하락한 이상 이 부근에서 나와주는 긍정적인 뉴스들은 반등의 이유, 반등의 최소한 핑곗거리라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분봉으로 보면은 만약에 내일 오늘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내일 적극적으로 한번 짧게 단기 매매를 하신다면 3,200원 정도 이 정도 선에서 한번 받아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기술적인 반등을 기대하고 이런 식으로 짧은 반등을 노려보면서 들어가 봄직해 보입니다. 오늘 종가상으로 치면은 이렇게까지 빠질런지 모르겠지만 이거 요즘엔 같으면은
정말 상한가 갔다가 그 다음날 두 자릿수 이상 마이너스 나오는 종목들이 쉽게 발견되기 때문에 이것도 얼마든지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만은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네오이뮨텍입니다. 차세대 면역 항암제가 미국 FDA로부터 교모세포종 뇌종양에 대한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되었다는 소식으로 역시 오늘 급등이 나와줬습니다. 거래량도 터져줬는데요. 제약바이오에서 지금 저 바닥권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산발적인 이슈들, 뉴스들이 나오면서 간혹가다 이렇게 급등세를 연출하는 종목들이 하나둘씩 늘어나고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아무래도 코스닥이 상승하려면 제약바이오가 가져야 합니다. 내일 추가 상승이 나와준다면 일단 60일과 121선, 요 초록색 선이 121선입니다. 이 정도에서는 일단 정리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랩지노믹스입니다. 진단키트 관련해서 지금 코로나 확산세, 재확산세에 따라서 지금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이 점선이 481선, 검은색 선이 241선인데 두 개 다 살짝 돌파해주는 모습입니다. 위에가 첩첩이 그 매물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점에서 70% 넘게 상승한 이상 추가적으로 탄력을 붙여서 계속해서 상승하기에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삼영 ENC입니다. 이렇게 하락 추세에 있다가 가끔씩 이렇게 하나씩 터져주는 거, 그것만 가지고 들어가기에는 굉장히 위험한 요즘입니다. 여기 이날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상승이 나와줬다고 해서 그 다음날 들어가면은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물론 이걸 분봉으로 쪼개서 보면은 분명히 매수 타점이 없는 건 아닙니다. 분봉으로 한번 볼까요? 이건 이런 자리가 보일 것 같은데요. 여기 이날 제 경우라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올라갔을 경우에 이 지점을 일단 잡습니다. 그리고 짧게 보면은 이렇게 반등이 나와줄 때 4% 나오니까 여기서 수익 구간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봉으로는 음봉이 떨어졌지만 그 안에서 짧게나마 변동성 구간을 이용해서 단기 매매를 할 수 있는 구간이 나오게 됩니다. 삼영 ENC도 보면은 5분봉, 3분봉으로 한번 볼까요? 이게 어떤 분봉상으로 봤을 때 크게 압도적인 크기로 압도적인 그 봉이 나와주지 않고 꾸준히 계속 거래량이 터지면서 꾸준히 올라간 부분이 있어서 눈으로 그렇게 확연히 보이지는 않는데 쉽지 않아 보입니다. 버킷 스튜디오를 보겠습니다. 버킷 스튜디오는 그 오징어 게임이 오늘 뉴스에 나왔었죠. 오징어 게임이 비영어권 드라마 최초로 미국의 에미상 드라마 부분 작품상 후보에 올랐다는 소식으로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뭐 좋은 뉴스고 반가운 뉴스긴 한데 그게 어, 이미 그 흥행을 보고 지나간 작품에 대해서 실제로 어떤 영향이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기술적으로 대응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역시 이 부분에 매물대가 존재합니다. 분봉상으로 한번 볼까요? 저 같으면 이 정도 2200원 부근에서 한번 받아 봄직해 보입니다. 한 6.5% 정도 아래 부분입니다. 포스코 엠텍입니다. 포스코가 세계 최초로 배터리 소재 거래소를 설립 추진한다는 소식으로 오늘 포스코 엠텍이 큰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역시 이것도 최근에 급격하게 하락하면서 이 위에 매물대가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갑자기 뜬금없이 급등이 나와줄 경우에는 여기 있는 물려있던 물량들이 다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윗꼬리가 이렇게 쉽게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장중에 큰 상승을 보일 때 29.85면은 상한가를 터치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렇게 가줄 때 적극적으로 따라가면 위험합니다. 분명히 기술적 대응이 가능하신 분들에 한해서만 건들 수 있는 영역입니다. 여기는 단기 매매 타점조차도 제 눈에는 보이지 않네요. 이런 자리 장중에 저라면은 이 밑에서 잡았다면은 이 정도 선에서는 최소한 수익 실현을 하고 나와줘야 되는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비엠입니다. 에코프로비엠이 내일 모레네요. 7월 15일 날 1대3 300%의 무상증자 물량이 추가 상장을 앞두고 있어서 상승했다고 나와줬는데 그게 상승의 이유가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냥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2차전지 핵심 부품의 대장주이기 때문에 오늘 2차전지주가 반등이 나와주면서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에코프로비엠이 상승한 거라고 해석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여기 고점에 비해서 거의 30% 가까이 급락이 나와줬었는데요. 그래도 길게 보면은 2차전지 관련주는 다른 업종, 다른 테마군에 비해서 하락률이 그렇게 크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역시 시대적인 주도 섹터이기 때문에 이렇게 단기간에 조정 들어오는 거는 보통 매수 기회로 삼으셔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2차전지가 멀지 않은 시간에 꺾일 업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길게 이거 보시면은 여기 굵은색 검정색 선이 241선입니다. 과거에도 보면은 241선 부근에서는 반등해주는 모습이 나와줬었는데요. 이 정도 10만원 선 부근까지 내려온다면은 재차 한번 다시 잡아봄직한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게 지금 시총이 2조 7천억인데 이게 아마 추가 상장하면은 아마 가격이 떨어지겠지만 추가 상장 후에 이 정도면은 9억 한 10조 정도 되겠네요. 시가총액이 이 가격을 유지해 준다면. 여기가 지금 맞고 떨어진 자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돌파해 주면 이제 보다 긍정적인 시각을 가져봄직해 보입니다. A스토리입니다. 예, 도대체 음봉이 나오질 않네요. 이 종목은 벌써 제가
계속해서 이제 분할 매도를 분할 매도가 아니죠. 그냥 매도 관점을 가졌던 때가 여기서부터인데 그걸 뚫고 계속 가고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전고점 부근인데 윗골이 달고 역시 여기 이 부분에서는 저항을 맞고 다시 후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흥행에 따라서 A스토리가 계속해서 상승세를 가져와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굉장히 위험한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신규로 접근하시면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최소한 이 자리, 여기 이 부분 보이시죠? 여기 저점이 25,750원이네요. 이 정도까지는 얼마든지 내려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HLB입니다. 이거 지금 일단은 수급을 들어와 보면 이게 심상치 않습니다. 이거 기관에서 굉장히 HLB가 지금 리보세라닙에 대한 기대감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신약이라든가 이런 의학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족한 지식으로 분석해봤자 그 분석의 결과가 크게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급 상황 이거를 보고서 쫓아가는 판단을 하는 게 오히려 더 합리적일 수가 있습니다. 외국인도 최근에 들어오고 있고 기관이 아주 강하게 매집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 가져볼 만해 보입니다. 이날 급등이 나와줬었는데요. 7월 8일 급등이 나와주기 직전 여기 요 파란색 선이 61선입니다. 61선 부근까지 내려와 준다면 다시 잡아볼 수 있는 좋은 가격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떨어지는 이 폭을 보셔서 알겠지만 지금 45,000원 부근에 있다고 해서 여기가 굉장히 멀어 보이지만 결코 멀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내려올 수 있는 게 주식시장입니다. 다음 유일로보틱스입니다. 이거 지금 며칠 전에도 이날 때도 소개해드렸던 것 같은데 여기에서도 소개해드렸던 것 같고 일단 장대 양봉을 뽑아놓고 상한가죠. 상한가 뽑아놓고 그 위에서 윗골이 달린 양봉과 음봉이 계속해서 연달아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날의 상한가 종가를 훼손하지 않고 그 위에서 계속 움직여주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거를 고가놀이라고 하는데 이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식으로 해서 이곳에 있는 매물 저항대를 그냥 갭으로 뚫어버리는 강력한 양봉이 나와줄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렇게 여기서 고가놀이 하는 척 하다가 반대로 이렇게 수직급락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거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이 시세를 만들어내는 주체가 아닌 이상은 맞춘다는 게 그냥 동전 던지기 이상의 의미가 없는 것일 텐데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여기서 상승이 나와줘도 갭으로 띄워서 이곳의 물량 거래량을 일시에 뚫어내는 강력한 양봉이 나와주거나 아니면 그 모습을 기대하고 있는 지금 이곳에서 매수 참여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의 마지막 떨구기 작업을 하기 위해서 갑자기 급작스럽게 급락이 나와주거나 그렇게 큰 변동성이 조만간에 한번 나와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갭으로 띄어서 올라가면은 이곳은 이곳이 지금까지는 저항대로 작용했었는데 이
윗골이 달린 부분, 이곳이 지금 저항대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곳이 이제 강력한 지지권역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갭상승한 이후에 가격이 이런 식으로 다시 조정이 들어와 준다면 이곳에서는 받아내야 하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반대로 급락이 나왔다. 급락이 나왔는데 중요한 거는 거래량이 그렇게 크게 터지지 않았다 싶으면은 여기서는 용기 내서 한번 받아볼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떨어진다면 제가 예상을 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살금살금 올라가는 그림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는 그냥 하나의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이렇게 뭐 이루어진다라고 이해하시면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 이런 시나리오가 있고 이런 시나리오가 있다 해서 나는 만약에 이런 시나리오가 있을 경우에는 어느 지점에서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고 어느 지점에서 손절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사전에 미리 대응 전략을 세워 놓은 다음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시노펙스입니다. 시노펙스가 최근에 지금 저점권역에서 거래량이 늘면서 뭔가 꿈틀대고 있는 모습이 느껴집니다. 이런 식으로 오랜 하락 트렌드를 뚫어냈고 점차 저점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전에 없던 강한 변동성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저점이 살금살금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정도 지금 이 고점권역을 뚫어내 준다면 기존의 이 상승각도에서 이런 상승각도로 상승각이 보다 탄력적으로 움직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주의 깊게 한번 살펴보시고 혹시라도 이곳을 지금 박스권이라고 설정해 놓으시고, 만약에 주가가 이 변동성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가운데 이런 식으로 주가가 내려와 준다면 이 부분에서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